8장 궁중의 음모. 하지만 루이 13세 국왕에게서 받은 40피스톨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었고, 돈이 바닥나자 우리의 네 친구들은 심각한 궁핍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토스가 잠시 자기 돈으로 이 모임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은 포르토스 차례였는데 그는 역시 잠시 동안 자리를 비웠다가 와서는 보름 동안의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라미스 차례가 되었는데 그는 선선히 응했고 신학 서적을 팔아 약간의 피스톨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늘 그렇듯이 그들은 트레빌 씨를 찾아갔고 그는 그들에게 봉급 가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밀린 빚이 많은 3명의 총사와 아직 아무 빚도 없는 한 명의 근위병에게 이 가불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이 완전히 떨어질 지경이 되자 그들은 마지막 노력으로 8피스톨을 모았고 포르토스가 그것을 미천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운이 나빴고 그 돈 전부와 빚을 포함하여 25피스톨까지 잃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궁핍은 진짜 고통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네 사람과 그들의 하인들은 부두와 근위대 숙소를 돌아다니며 아는 사람들에게서 구할 수 있는 한 저녁 식사란 식사는 모두 얻어먹었습니다. 아라미스의 말에 따르면 풍족할 때 식사를 여기저기 뿌려두어야 어려운 때 거둘 수 있다는 것이었죠. 아토스는 4번 초대받았는데 그때마다 친구들과 하인들을 데려갔습니다. 포르토스는 6번의 기회가 있었고 친구들에게 똑같이 즐기게 했습니다. 아라미스는 8번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미 짐작했듯이 말은 적게 하면서도 제법 실속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수도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던 달타냥은 고향 출신 신부에게서 초콜릿 아침 식사 1번과 근위 기병대 소위에게서 저녁 식사 1번을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들을 이끌고 신부에게 가서 거의 2달치 식량을 먹어치웠고 소위의 집에서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플랑셰가 말했듯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사는 단 1번의 1회에 해당할 뿐입니다. 달타냥은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가 베푼 잔치에 비해 자신은 겨우 식사 1번 반, 신부와의 아침 식사는 반 끼로 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제공했다는 사실에 다소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모임의 짐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순진하고 젊은 마음에 자신이 1달 동안 친구들을 먹여 살렸던 사실을 잊은 채 말이죠. 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진취적이며 활동적인 젊은이 4명의 연합이 허세를 부리는 산책이나 펜싱 수업, 시시콜콜한 농담보다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그들과 같은 4남자, 돈부터 생명까지 서로에게 헌신하는 4남자, 항상 서로를 지원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으며 공동으로 내린 결정을 혼자서든 함께든 실행하는 4남자, 사방팔방을 위협하거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4팔은 그 목표가 얼마나 잘 방어되어 있든 얼마나 멀리 있든 은밀하게든 공개적으로든 계략이든 힘이든 간에 결국 원하는 목표에 이르는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달타냥이 놀란 유일한 점은 그의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매우 진지하게 아르키메데스가 찾던 지렛대처럼 세상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4배로 증폭된 이 단일한 힘을 어디로 향하게 할지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달타냥은 플랑셰를 깨워 문을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달타냥은 플랑셰를 깨웠다는 문구 때문에 독자들은 밤이거나 날이 아직 밝지 않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방금 4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2시간 전에 플랑셰는 주인에게 저녁 식사를 달라고 왔었고 그 대답으로 잠자는 자는 먹는다는 속담을 들었기에 플랑셰는 잠을 자면서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소 평범하고 시민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플랑셰는 대화를 듣고 싶었지만 그 시민은
달탄양에게 할 이야기가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므로 단둘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달탄양은 플랑쉐를 내보내고 방문객에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두 남자가 잠시 서로를 쳐다보며 첫 인사를 나누려는 듯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고 그 후 달탄양은 듣고 있다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탄양 씨가 용감한 젊은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 때문에 제가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서 말씀하세요. 달탄양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이 있음을 직감하고 말했습니다. 시민은 다시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왕비님의 재봉사입니다. 현명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녀는 가진 재산이 적었지만 왕비님의 외투 관리인인 드라 포르트 씨가 그녀의 대부이자 후원자이기에 저와 결혼한 지 곧 3년이 됩니다. 그래서요, 신사분? 달탄양이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시민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 아내가 어제 아침 작업실에서 나오다가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신 부인을 납치했습니까? 확실히 아는 건 없지만 의심 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랫동안 그녀를 쫓아다닌 남자입니다. 이런 맙소사.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시민이 계속했습니다. 제 스스로 확신하기로는 이 모든 일에는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문제가 더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 달탄양은 매우 사려 깊은 표정으로 말을 받았습니다. 뭘 의심하시는 겁니까? 제가 뭘 의심하는지 당신에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사분,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를 찾아온 것은 당신입니다. 저에게 비밀을 털어놓겠다고 말한 것도 당신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직 물러설 시간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정직한 젊은이 같고 저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그녀 자신의 연애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녀보다 더 높은 여성의 연애 문제 때문에 붙잡혔다고 믿습니다. 아, 드부아 트라시 부인의 연애 문제 때문일까요? 달탄양은 시민에게 궁정사정에 정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물었습니다. 그보다 높습니다. 신사분, 더 높습니다. 다기용 부인, 여전히 더 높습니다. 드 슈브르즈 부인,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습니다. 혹시 달탄양은 말을 멈췄습니다. 예, 신사분, 겁에 질린 시민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관련된 일입니까? 공작이 아니고 누구일 수 있겠습니까? 그 공작이요. 예, 신사분. 시민은 여전히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아,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 어떻게 아십니까? 어중간한 신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 아내에게서 알았습니다. 제 아내 본인에게서요. 그 아내는 누구에게서 들었습니까? 드라 포르트 씨에게서요. 아내가 왕비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드라 포르트 씨의 대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라 포르트 씨가 그녀를 왕비님 곁에 두어 국왕에게 버림받고 추기경에게 감시당하고 모두에게 배신당한 우리의 불쌍한 왕비님이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아, 뭔가 윤곽이 잡히는군요. 달탄양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나흘 전에 왔었습니다. 그녀의 조건 중 하나는 일주일에 2번 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제 아내는 저를 매우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와서 왕비께서 지금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추기경 각하가 왕비를 전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라반드 사건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라반드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물론이죠. 제가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달탄양은 전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움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의 문제입니다.
정말이군요. 그리고 왕비님께서는? 글쎄요, 왕비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버킹엄 공작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십니다. 왕비의 이름으로요? 예, 그를 파리로 오게 한 다음 파리에 오면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이런 맙소사. 그런데 친애하는 신사분, 당신 부인은 이 모든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녀가 왕비님에게 헌신적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그들은 그녀를 왕비님에게서 떼어놓거나 왕비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협박하거나 스파이로 이용하기 위해 회유하려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군요. 달타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납치한 남자를 아십니까? 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은요? 이름은 모릅니다. 단지 추기경의 수하이자 그의 도구라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제 아내가 하루는 저에게 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까? 오, 물론입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에 검은 머리, 검은 피부, 날카로운 눈빛, 하얀 치아, 그리고 관자놀이에 흉터가 있는 귀족입니다. 관자놀이에 흉터라고요. 달타냥이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하얀 치아, 날카로운 눈빛, 검은 피부, 검은 머리, 거만한 태도라. 웨인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군요. 당신이 알고 있는 남자라고요? 예, 예,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틀렸습니다. 오히려 일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지명한 남자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남자라면 저는 두 가지 복수를 한 번에 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디 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내를 루브르로 데려다 줄 때, 아내가 들어갈 때 그가 나왔고, 아내가 저에게 그를 가리켰습니다. 이런 맙소사! 이런 맙소사! 달타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막연하군요. 누가 당신에게 부인의 납치에 대해 알려줬습니까? 드라 포르트 씨입니다. 그가 어떤 세부사항을 알려줬습니까? 그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경로로 알아낸 것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무엇을요? 하지만 제가 엄청난 경솔한 일을 저지르는 건 아닐까요? 또 그러시는군요.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기엔 좀 늦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젠장. 시민은 스스로 용기를 북돋기 위해 맹세하며 소리쳤습니다. 게다가 보나시웨의 명예를 걸고. 당신 이름이 보나시웨 씨입니까? 달타냥이 말을 끊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나시웨의 명예를 걸고.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이름이 저에게 낯설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사분. 제가 당신의 집주인입니다. 아! 달타냥은 반쯤 일어나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제 집주인이시군요. 예, 신사분, 예. 당신이 저와 함께 지낸 지 석 달이 되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월세 내는 것을 잊으셨을 겁니다. 제가 당신을 한 번도 괴롭히지 않았기에 당신이 제 어려운 입장을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이죠, 친애하는 보나시웨 씨. 달타냥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정한 태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다면 믿습니다, 신사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려던 것처럼 보나시웨의 명예를 걸고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던 것을 마저 끝내주십시오. 시민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달타냥에게 건넸습니다. 편지! 젊은이가 외쳤습니다. 달타냥은 그것을 펼쳤고 빛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창가로 갔습니다. 시민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달타냥은 읽었습니다. 부인을 찾지 마시오. 그녀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치 않을 때에 돌아올 것이오. 그녀를 찾으려는 단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다면 당신은 파멸할 것이오. 직설적이군요. 달타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협박일 뿐입니다. 예, 하지만 이 협박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저는 신사분 칼을 다루는 사람이 전혀 아니며 바스티유 감옥이 무섭습니다. 달타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만큼 바스티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칼싸움 문제라면 별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사분, 저는 이 일에 당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당신이 항상 멋진 모습의 총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았고, 이 총사들이 트레빌 씨의 총사들, 즉 추기경의 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우리의 불쌍한 왕비님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추기경 각하에게 곤란을 주는 것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저에게 석 달치 월세를 빚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예, 이미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저와 함께 지내는 한 앞으로의 월세에 대해서도 절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만약의 경우 지금 당장 돈이 궁하다면 50피스톨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믿고 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럼 당신은 부자군요. 친애하는 보나시웨 씨.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신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자파상으로 그리고 특히 유명한 항해사 장목회의 마지막 항해에 돈을 투자하여 2천에서 3천 에큐의 수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해하실 겁니다, 신사분. 아, 저런.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무엇입니까? 달타냥이 물었습니다. 제가 뭘 보고 있는 거죠? 어디를요? 거리에서 당신 창문 건너편 저 문간에 망토를 두른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다. 달타냥과 시민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각자 동시에 자신의 적인 남자를 알아본 것이죠. 아, 이번엔 달타냥은 칼을 잡고 뛰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그가 나에게서 도망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칼집에서 칼을 뽑아 방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계단에서 그는 자신을 찾아오던 아토스와 포르토스와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갈라섰고 달타냥은 총알처럼 그들 사이를 지나쳤습니다. 아, 그런데 어디로 달려가는 건가? 두 총사가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예인의 남자. 달타냥이 대답하고 사라졌습니다. 달타냥은 그 미지의 남자와의 모험과 그 남자가 중요한 서신을 맡긴 듯했던 아름다운 여행자에 대해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아토스의 생각은 달타냥이 싸움 중에 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견해로는 그 신사는 편지를 훔치는 일과 같은 비열한 짓은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포르토스는 이 모든 것을 숙녀가 기사에게 또는 기사가 숙녀에게 허락한 사랑의 만남으로만 보았고 달타냥과 그의 노란 말의 등장으로 방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라미스는 그러한 일들은 신비로운 것이므로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타냥이 흘린 몇 마디 말로 바로 상황을 이해했고 그가 남자를 따라잡거나 놓치더라도 어쨌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달타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달타냥의 방에 들어갔을 때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젊은 근위병과 미지의 남자 사이에 벌어질 것이 분명한 만남의 결과가 두려웠고 자신이 방금 보인 용감한 태도와는 반대로 현명하게도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